칸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끊임없는 전쟁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영구적인 평화 상태를 이룩할 수 있을까?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폭력과 죽음이 만연한 냉혹한 국제정치에서도 노력을 통해 반드시 평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등장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만인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게 된다면 전쟁의 위협은 분명하게 줄어들 것이다. 전제 군주 1인이 단독으로 전쟁을 결정하는 기존 체제와는 달리 결정에 대한 시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화정은 분명하게 시민들로 하여금 전쟁을 거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95년 영구평화론의 발표 이후 20세기에 접어들면서까지도 국가 간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세계를 폭력과 공포 속에 빠뜨렸습니다. 설상가상 이러한 세계의 혼란에 쐐기를 박아넣듯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세계는 잠시 동안의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도대체 이 같은 대규모 전쟁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와 같은 탄식 섞인 질문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2세기 전 전쟁과 폭력이라는 어둠 속에 파묻혔던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제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 이를 현실에 직접 대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차 대전과 같은 대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으로서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14개조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원인들은 국가들끼리 아무도 모르게 비밀 외교를 하고 동맹을 맺으며 세력 균형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외교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국가들이 서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칸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연합을 맺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줌으로써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윌슨의 이상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국제연맹과 집단안보체제였습니다. 윌슨은 냉혹한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모두가 공개된 외교를 하도록 하는 국제기구, 즉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이 연합체를 통해 전쟁을 분명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바로 집단안보체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집단안보체제란 만약 1차 대전에 독일과 같은 침략 국가가 또다시 등장했을 경우 국제연맹을 이루는 모든 국가들이 침략국을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름으로써 서로를 지켜주는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감시하자는 당시 윌슨의 생각은 정말로 완벽하고 탄탄한 시스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그럴싸해 보였던 윌슨의 이상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고작 20년도 버티지 못한 채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완벽한 전쟁 방지 시스템으로 등장했던 국제연맹은 도대체 왜 실패했던 것일까? 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경험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윌슨은 국가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평화가 만연한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했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국가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국제연맹에 참여한 강대국들은 사실상 집단안보체제 내에서 군사력이 열세인 약소국에 비해 남을 위해 자국의 국력을 더욱 많이 소모해야만 했고, 이 같은 안전보장의 불균형은 당연하게도 강대국들의 불만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쟤네들을 일방적으로 지켜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쟤네들은 우리를 지켜줄 힘도 없어 보이는데. 또한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침략 국가들이 다른 약소국을 침공했을 때에도 국제연맹 참여국들은 약소국을 도와주기는커녕 전쟁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묵인해버렸고, 꿈과 희망으로 똘똘 뭉쳤던 집단안보체제는 서서히 그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국제연맹 창설을 주장했던 미국 스스로부터가 내부 여론으로 인해 국제연맹에서 발을 빼버렸다는 점에서 이 같은 윌슨의 구상은 근본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은 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윌슨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사상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대전쟁의 발발과 함께 역사 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 윌슨과 같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이론은 평화 구축의 대실패 이후 국제정치학계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이론이라고 평가되며 이상주의라는 굴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2차 대전의 종전 이후 세계는 재앙과도 같았던 국제연맹을 해체시켜버리고 이전의 약점을 보완하여 완전히 리뉴얼시킨 국제연합, 즉 UN이라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세계는 곧바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양강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며 유엔의 작동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군비 경쟁과 핵개발 속에서 세계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것으로 바라보는 현실주의 이론이 국제정치학계를 장악하게 되었고, 칸트와 윌슨이 꿈꾸었던 영구적인 평화는 영영 이룰 수 없는 이상향으로 끝을 맺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다시금 그 기세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냉전의 시대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유럽 통합을 이루어내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당시 이루어졌던 유엔군의 파병은 과거 우드로 윌슨과 국제연맹이 꿈꾸었던 집단 안보 체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영영 가라앉아 버릴 것만 같았던 이상주의는 자유주의 이론으로 재탄생되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정치에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국제정치 자유주의 이론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원래 자유주의 이론을 이상주의와 함께 엮어서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상주의를 완전히 알아야 그 이후의 자유주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적인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